실적 시즌이 오면 주가가 많이 요동을 쳐요. 그래서 요동치기 전에 미리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게 그게 투자의 사실은 전부죠. 그죠? 매분기 실적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말 되면 증권사들이 이런저런 전망들, 추천들 이렇게 할 텐데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미리 볼수록 돈을 버는 게임이지 무슨 뭐 이렇게 추천줄 잘 따라다닌다고 돈 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유튜브 수업 주제를 미국 기업들,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지금까지 실적 발표된 것들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과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 내년도 우리 시장, 우리 산업별 이런 점검해보는 그런 것들을 짧게 이렇게 요즘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항상 다음 해 연도에 뭐 유망 종목, 그 다음에 또 뭐 지수 전망 이런 걸 하죠. 리서치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두 개로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둘 다 사실은 하나는 그 단기간에 주가에 영향을 줄 어떤 큰 이슈이고 또 하나는 내년도 우리 시장하고 관련된 이슈여서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수업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기술 변화가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하이닉스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삼성전자랑 실적 차이가 많이 나죠. 어나운서를 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7.3조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한 5조 근처일 걸로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차이가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LG그룹도 실적이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주 LG 지주사 주가도 많이 내리고 또 LG전자도 내리고 뭐 LG화학도 이번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42.1%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 경쟁회사하고는 글로벌에 있는 경쟁회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 차이가 많이 나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안 나왔고 그 이유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중국과의 경쟁 관계 그리고 기초 소재 이런 쪽 많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 뭐 섹터들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온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왔고 과연 이게 우리 그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정말 우리 투자자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자꾸 틀리느냐. 이제 리서치가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비평할 거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업의 IR을 하고 IR이 주장하는 것만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런 리서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 가령 미국의 같은 경우에 뭐 애플 판매 대수를 추정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애플 그 판매 대리점,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문한 지 몇 주 만에 애플 신제품이 받았니 하고 고객들 인터뷰해가지고 판매량을 추정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럴 정도로 실제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서베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적을 추정을 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부 경쟁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 IR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추정을 하니까 계속해서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는 거고 그 피해는 우리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닝을 미스한 회사들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큰 회사 작은 회사 가릴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을 미스하게 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요즘 우리 국내 증권사 레포트가 이제 쭈루룩 증권사 관계없이 다 올라오는 그 사이트를 제가 좀 뭐 오래 전부터 그걸 보고 있는데 레포트 제목만 보면 안에 내용은 안 봐도 돼요. 다음 분기의 모멘텀, 쉬어가는 타임, 그래도 희망은 있다. 뭐 전부 이런 조의 레포트예요. 뭐 경쟁사 대비는 잘했다. 레포트 제목만 보면 이것도 실적이 안 좋았구나. 또 뭐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 계절성 이슈가 있었다. 뭐 전부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목표가는 낮추고 투자 의견은 여전히 바이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사라고 우리 그분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라고 그랬는데 돈은 또 못 벌었죠. 미국 기업들은 지금 팩셋에서 집계를 하죠. 실적 발표 집계를 하면 어제까지 한
한 40%, S&P 기업의 40% 정도가 실적 발표했는데 그중에 가이던스 이상의 실적을 낸 곳이 75% 이상이라고. 이거 매분기 그렇습니다. 매분기 가이던스의 정확성이 제법 높다는 거죠. 제법 높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우리 AI 생태계의 중요한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이 하나 나온 게 구글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는 AMD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나왔어요. 우선 하드웨어 쪽에 AMD는 실적은 컨센하고 똑같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좀 내리고 이랬어요. 근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또 따져 들어가가 보면 AI 반도체 쪽은 실적을 초과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 범용 X86 뭐 이런 시리즈 만들죠. 퀄컴이 설계를 그 ARM을 통해서 입수한 설계도에 기반해서 조립을 한 어떤 하나의 세트된 AP 프로세스, 스냅드래곤 시리즈고 또 X86 시리즈 그거를 제조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보면 AI 하드웨어 기업들 전체의 악재가 아닌 거고 오히려 AI 하드웨어 쪽은 향후 가이던스도 더 높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번 실적은 제일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우리 시간으로 11월 21일 아침에 나오죠. 미국 날짜로 11월 20일 날 나오는데 저는 뭐 인라인하게 잘 나오지 않을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봐야 될 거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이번 분기 실적보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 분기 실적에는 원래 예정돼 있던 블랙웰 시리즈가 조금 많이 포함이 덜 됐죠. 덜 되고 다음 분기로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분기의 실적 가이던스가 아마 시장 기대보다 더 좋게 나오고 이번 분기 실적은 인라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을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고요. AI 하드웨어 생태계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실적 발표이니까 이건 시간이 좀 남았고요. 그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실적 나쁘게 나왔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소버린 AI 덴마크에서 무슨 슈퍼컴퓨터 만드는데 거기에 1528개의 GPU가 들어갔다 그러고 인도에서는 인도 기반의 소버린 AI 구축하는데 그 젠슨항 항사장이고 직접 가서 행사도 하고 뭐 거기랑 타타랑도 협의하고 릴라이언스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소버린 AI 쪽에는 계속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기존의 H 시리즈도 계속 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테슬라도 그 도조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 때 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죠. 거기에 학습이 무지 필요한데 그 도조에 빨리 블랙웰을 넣어야 되는데 블랙웰이 안 나오니까 H 시리즈라도 지금 뭐 15,000개 뭐 추가로 연말까지 산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쁠 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중이고요. 주가도 많이 올라 있어요. 140불 정도 올라 있으니까 여기서 실적 때까지 조금 행보하다가 실적 나오고 나서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할 거다. 저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인데 플랫폼 생태계죠. 구글이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구글의 검색 시장의 점유비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떨어지고 있고 아마존의 검색 시장 점유비가 늘고 있고 검색 시장의 점유비가 떨어지고 있는 중에 광고 매출이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클라우드 쪽인데 클라우드 쪽은 전 세계에서 아마존이 1등이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고 3등이 구글인데 클라우드 쪽 매출도 컨센서스를 15% 이상 상향해서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 사이에 구글의 기업 분할 이슈 검색 시장에서 지위가 떨어지고 이런 거 그때 또 지나간 뉴스가 돼버렸고 주가는 또 일시적으로 올라와 있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는 또 실적 따라서 또 어떤 뭐 규제 리스크 관련해서 주가는 또 원래 그 장기적인 기업 실력으로 갈 테고 어쨌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발표될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올 거기 때문에 틀릴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고 경기가 좋다는 거죠. 광고 경기가 좋으면 메타도 영향을 받을 거고 또 클라우드 쪽에 AI 수익화 논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AI를 뭐 자본주의 지출을 해가지고 AI를 많이 만들었는데 돈을 버니 못 버니 그랬는데 최근에 오픈 AI도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가 2배 이상 성장했어요. 전년에 17억 달러인데 올해는 지금 37억 달러나 돈을 벌었대요. 그럼 연말까지 하면 2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17억 달러 곱하기 2 하면 34억 달러니까 이미 전년도 온기를 다 넘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클라우드 쪽에 매출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AI 수익화 논란이 좀 줄어들 거다. 그럼 클라우드 잘하는 회사가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그 두 개 회사의 실적이 아직 발표 안 됐는데 어쩌면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함께 동반해서 좀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건 실적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오면 또 그때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방향은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의 실적들은 지금 안 좋게 있다. 기업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지금 안 좋아요. 패권국들이 서로 싸우는 통에 우리는 가운데 끼어서 중국의 가잉 생산된 우리와 경쟁 제품에 글로벌에서 같이 싸워야 되니까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실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탓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투자는 본인의 유일한 결정이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실적 시즌이 오면 주가가 많이 요동을 쳐요. 그래서 요동치기 전에 미리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게 그게 투자의 사실은 전부죠. 그죠? 매분기 실적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년도에요. 저는 내년도에 이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서 증권사는 또 뭐 상저하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뭐 지수 저점은 뭐 2300, 뭐 어떤 데는 2250, 어떤 데는 뭐 2400, 하반기 되면 또 좋아져서 2800 가고 2900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못 믿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22년도 말, 2021년도 말, 또 명절 때나 연말에 항상 그 언론사들이 서베이를 하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뱃돈 대신에 주고 싶은 주식을 고르세요 해가 리서치 센터장들에게 서베이를 다 받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네이버가 40만 원 근처 가던 그 해에 네이버에 투표한 리서치 센터장들이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먼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는 매매가 많아야 돈을 버니까요. 그죠? 끝없이 좋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야 그분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릴 가능성을 그분들께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과연 상저하고일지 상저하저일지, 그건 우리가 매번 깨워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되면 우리 코로나 시국 때 그 해 말에 지나간 신문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다 그거 사야 된다고.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고른 게, 장기 투자가 유망한 주식 골라라 그랬을 때 세뱃돈 대신에 줄 주식이 네이버라고 그러고 NC소프트라고 그러고 그렇단 말이죠. 올 연말에도 또 그런 식의 많은 추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찾아내야 된다. 투자는 남이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엄청 어려운 거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투자 시장에서 돈을 따먹는 5%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저는 하거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 바뀌니까요. 전망을 하는 것보다가, 전망은 장기적인 그림으로 기업에 대해서 전망하는 건 쉬운 일인데, 그 기업들이 분기별로 어떻게 막 짧은 구간에 어떤 막 잘못되고 못되고 이걸 전망하는 건 또 어려운 일이에요. 하여튼 그분들 깨어 계시라고, 연말에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저 언론은 왜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쓰지?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잘하는지, 그거는 뭐 경쟁력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힘들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하여튼 열심히 그 진실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장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연말 되면 증권사들이 이런저런 전망들, 추천들 이렇게 할 텐데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시총이 58조 달러, 60조 달러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2조 달러에 불과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몇 %, 뭐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대 후반 정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들으면 내수 기업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나가서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회사의 주장만 우리 그분님들께서 믿으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좋은 내용들을 언론이 여과 없이 또 많이 보도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이 속을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글로벌의
경쟁하는 회사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똑같은 걸 생산하는 기업의 그 회사의 제품력, 그 회사의 AS력, 그 회사의 신기술 개발 능력 이런 걸 함께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우리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이 우리 국민들이 점점 더 현명해지고 글로벌 투자가 늘어나면 이제 그런 쪽에도 리서치 역량을 많이 높이기를 저는 바라보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연말 중요합니다. 이제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위해서 밭을 새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리밸런싱 할 걸 리밸런싱 하고 새로 씨 뿌릴 것이 뿌리고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원래 뭘 잘했고 못했고 투자 일지도 한번 러프하게 그려보고 내가 어떨 때 내동매매를 했는지 내가 누구한테 속았는지 내가 어떤 증권사 레포트에 혹해서 내 돈을 잃었는지 또 누구 말을 들어서 돈을 벌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거 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거는 영원한 팩트입니다. 실적의 향방을 찾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글로벌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열심히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주식시장의 호가를 보면 그 호가 뒤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애플 주가를 볼 때는 워렌 버핏의 얼굴도 거기에 비춰지고 또 무슨 테마주에는 또 막 눈이 시뻘겋게 매일 단타만 하는 스캘퍼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얼굴도 거기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고 있다는 걸 그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미리 볼수록 돈을 버는 게임이지 무슨 뭐 이렇게 추천주 잘 따라다닌다고 돈 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온 실적들,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대체적인 동향들, 미국의 그 어떤 섹터를 대표하는 두 개 기업들 실적이 오늘 아침에 나온 거 간단하게 브리핑 드렸고요. 또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